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인텔과 기술 경쟁, 후면 전력 공급 BSPDN 기술 공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부분에서 획기적인 기술, 이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근 일본에서 열린 VLSI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공개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후면 전력 배선 기술로 불리고 있는 BSPDN. 이것은 인텔이 지난 6월 파워비아라는 이름으로 이 기술을 공개를 했는데, 이 기술은 파운드리 사업 주도권을 탈환할 비밀 병기로 인텔은 삼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이 대열에 끼어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인텔은 리본펜, 그 자체도 리본펜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불리는 GAA, 그리고 파워비와 그리고 포베러스 3D 적증을 통해 이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층 기술 GAA 그리고 후면 배선 기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인텔이 파운드리 경쟁을 다시 뛰어들었는데 이제 선두권으로 잡아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발표하면서 일반적인 반도체보다 면적도 줄어들고 배선 길이도 줄어들어서 간섭 현상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지금 미래 반도체에 대해서 더 효율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삼성전자, 인텔과 기술 경쟁, 후면 전력 공급 BSPDN 기술 공개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일본에서 열린 VLSI 심포지움에서 새로운 전력 배선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면 전력 배선 기술로 불리고 있는 BSPDN, Backside Power Delivery Network. 그래서 전력 배선을 이 실리콘 웨이퍼 후면에 깔아서 간섭 현상을 줄이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차세대 칩 설계 방식으로 알려진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MVP FET에서 추가할 기술로 연구해오던 기술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GAA에 대해서 MBC FET, 그래서 나노시트를 넓게 펼치면서 효율을 더 높여왔었는데, 여기에 BSPDN을 더 올려서 트랜지스터를 더 달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적용하면 FSPDN, 전면 전력 배선보다 면적과 배선 길이에 장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웨이퍼 전면만 사용했던 반도체였다면 BSPDN 기술 개발로 웨이퍼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까지 사용하는 반도체로 탈바꿈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난제가 있음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BSPDN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 면적도 줄어들고, 지금 반도체 면적이 줄어든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배선의 길이도 획기적으로 줄여서 트랜지스터를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BSPDN을 하게 되면 반도체 면적은 14.8% 축소, 배선 길이는 9.2% 감소. 자, 지금 이게 아이맥에서 나온 자료, 연구기관인 아이맥이 제일 처음에 발표한 기술인데, 이 기술을 보면 이전에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전면부만 사용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면부만 사용해서 FSPDN의 기술을 통해서 전면에 배선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있고, 여기에 트랜지스터도 같이 설립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데, BSPDN으로 넘어오면서 배선 자체를 실리콘 웨이퍼 후면부, 이게 실리콘 웨이퍼인데 실리콘 웨이퍼 후면부에 놓고 여기에 하나의 기술을 더욱더 붙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호 입력 부분과 전력 배선 구분을 지금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낫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BSPDN, 다시 말해서 Backside Power Delivery Network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2019년 벨기에의 연구기관인 아이맥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입니다. 최근 회로 선폭이 더욱더 얇아지면서 그래서 회로 선폭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나노 경쟁이 있었잖아요. 나노 경쟁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선폭이 줄어드는데 이 선폭이 줄어들면서 간섭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펫을 이용해도 전류가 흘러내보낸 것이 어려워져서 지금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트랜지스 게이트가 내면에 둘러싸는 기술인 GAA가 등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간에 나노 와이어 대신에 종이 같은 나노 시트를 넣어서 지금 MBC 팻으로 한 단계 진화시킨 상황이죠. 반면 BSPDN은 다른 형태로 접근한 것입니다. 지금 나노시트로 해서 트랜지스터를 많이 심었는데 이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심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지금까지 일반적인 반도체는 웨이퍼 전면부만, 그래서 웨이퍼 전면부를 이 회로도를 그려서 이 가공해서 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파워비아로 명명한 BSPDN은 웨이퍼 후면부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후면부까지 또 깎아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 난제가 조금 있다라는 거죠. FSPDN에서는 웨이퍼 후면부는 사실상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비어있는 공간으로 놔두었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 아이맥은 이 기술을 발표하면서 BSPDN 방식을 구현하면 FSPDN 대비 44%의 성능 개선, 그리고 30% 이상의 전력 효율 상승을 제시를 했습니다. 로직의 경우 속도는 2.5배 증가, 그리고 효율성은 60% 개선될 것으로 발표를 한 것이죠. 지금까지 일반적인 반도체는 웨이퍼 전면부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면부까지 활용할 지금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아니면 D램 낸드 플래시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더욱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은 왜 BSPDN을 적용을 했을까에 대해서 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언급했다시피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여기에 이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반도체는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작은 스위치인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트랜지스터가 전부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트랜지스터가 많이 실리면 실릴수록 훨씬 더 효율이 높은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죠. 트랜지스터는 전압을 조정해 전기 신호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0, 1, 그래서 이진법을 이용한 트랜지스터를 지금 작용을 하는 거죠. 따라서 트랜지스터 숫자가 반도체의 성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핀셋 공정 대비 GAA 공정이 더 나은 이유는 GAA 공정을 보면 맞닿는 면적이 훨씬 많아요. 맞닿는 면적이 훨씬 많다는 것은 그만큼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이 반도체에 이식시킬 수 있는 효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이식시키기 위해서는 칩의 크기를 줄여야 된다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칩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생산 비용, 전력 손실, 열 문제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칩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최근 BSPDN의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이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인텔이 이 연구를 진행한 것을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도 이 기술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반도체는 웨이퍼 전면만 사용하는 FSPDN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전력 라인, 신호 라인, 트랜지스터 순으로 이것을 차곡차곡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력 라인과 신호 라인이 동일한 리소스, 그래서 동일한 판 안에 사용하기 때문에 빽빽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이는 병목 현상의 문제를 발생하면서 효율도 낮아지는 단점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후면에 전력 라인을 그리고 전면에 신호 라인과 트랜지스터를 배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 라인이 후면에 배치가 되면서 공간이 조금 비게 되고 그 공간이 빈 곳에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배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신호와 전력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셀의 활용률을 높이며 병목 현상과 노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BSPD1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인텔도 발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인텔도 발표입니다. 인텔은 지난 6월 BSPDN의 기술을 파워비아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며 이를 20옹스트롱, 즉 말하면 2나노 제조 기술부터 활용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인텔은 이를 통해 칩의 면적도 활용도를 90%로 높이고, 왜냐하면 빽빽하게 더 만들 수 있고 앞뒤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칩의 면적 활용도를 90%로 높이고 지속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표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기술적인 난제는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BSPDN 적용 시 인장 응력이 작용해 실리콘 관통전극 그리고 TSV와 금속층이 분리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TSV의 높이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폭을 넓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도 BSPDN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웨이퍼 후면 가공을 위해 화학기계적 연마 CMP 기술 그리고 신호라인과 전력라인의 연결을 위한 TSV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위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TSV 기술은 위아래만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만 있다면 관통을 시켜야 되는 이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인텔에서 발표한 건데 지금 뭐냐면 신호와 전기가 지금 전면부에 놓여 있느냐, 신호와 전기 신호가 후면부까지 이게 연결이 되느냐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프론트 사이드 인터커넥트라고 해서 지금 전기 신호가 보내지는 것이 이쪽, 그리고 일반적인 것이 보내진 것은 이쪽,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중간에 달리게 됩니다. 웨이퍼 위에 그대로 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웨이퍼 위에 실리콘이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그것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론트 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하이 코스트, 하이 볼테이지 드롭, 그리고 하이 RC 딜레이. 그래서 신호가 딜레이가 되고 그리고 높은 전압이 더 필요하고 가격이 더 높다라고 이것을 단점을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리스크는 조금 위험성이 있고 디버깅 캐피탈러지가 지금 들어간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하이어 퍼포먼스가 가능하고 가격도 낮아진다.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더욱더 유리한 기술, 그리고 효과도 더 높고 만드는 기술적 난제는 더 높아도. 자, 지금 삼성전자가 이러한 기술을 BSPDN의 기술을 적용을 시키는 것은 더 이상 그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싣기 위해서입니다. 좁은 공간에 더 빡빡하게 트랜지스터를 싣고 반도체 면적도 줄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 점차적으로 전자기가 소형화가 되어가고 더 높은 파워가 이용이 되는데 여기에 소모되는 값도 줄어들고 이러한 것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금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반도체의 오염도도 좀 더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TSMC를 기술력으로 좀 더 따라 붙으려면 많은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기술을 적용을 하고 인텔이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뒤처지지 않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텔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GAA 공정과 지금 BSPDN 기술을 적용해서 2나노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퀄컴과 개발을 같이 하다가 중단이 된 상황이 있어서 이게 기술적인 난제가 조금 있다. 그래서 BSPDN과 같은 경우는
따로 나중에 다시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